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이번 주 무거운 모습을 보였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8,000피를 향한 발걸음 내딛는 모습입니다. 그간 우리 시장을 짓눌려왔던 삼성전자의 총파업 리스크가 극적 합의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지수를 강하게 이끌고 있고요. 미국 이란 전쟁의 종전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온기 가득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현재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이끌어가는 가운데 전 업종에 걸쳐서 빨간불 켜내면서 7.66% 오른 7,76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대부분 업종에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시가총액 2, 3, 4위 기업들이 모두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5.23% 오른 1,1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호재 개장부터 7,500선, 7,600선까지 회복한 코스피인데요. 이후 매수 사이드카 발동에도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갔습니다. 결국 7,700포인트 회복에도 성공했고요. 장중 계속해서 오름폭 키워나가면서 현재에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한 상승이 이뤄지면서 1,100포인트 선 최대 차단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도 1,110포인트 선까지도 지수 회복에 성공했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현재 시간 2조 1,000억 넘게 크게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10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도 폭탄 받아냈던 개인은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1조 4천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으면서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요. 현재 시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순매도 보이고 있지만 그간에 비해서는 매도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간 6,50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에 나서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시간 1,000억 넘게 사들이고 있고 기관 역시도 1,500억 넘는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50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환율 상승에 1,510원대까지 돌파하는 모습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미 이란 전쟁의 종식 기대감과 국내 증시 강세에 힘입어서 환율 1,500원 밑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은 0.5%, 0.53% 오르면서 1,50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하면서 그룹주 전반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사 시가총액 합산액이 2,000조 원까지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 총파업 예정 시점을 1시간여 앞두고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노사는 특별성과급을 신설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되 지급률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고 특히 반도체 부문의 특별성과급은 전액 자사주로 준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20일 노조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오늘 예정됐던 총파업은 유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급등세를 보이며 시가총액은 1,700조 원을 넘어섰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삼성그룹 18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은 2,1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61% 오르면서 29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0만 원 선 앞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어제 장막판 대규모 계약 발표 소식에 오늘까지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11.88% 오르면서 118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미국 안전 인증 제품군을 확대하며 북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CV의 통신 케이블이 미국 UL 화재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UL 인증은 미국 전기, 전자 및 건축 자재 분야의 대표 안전 인증 체계로 북미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데이터 센터와 상업용 건물은 내부 배선에 통신과 전력 케이블이 함께 설치되는 구조가 많아 난연성과 안전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앞서 전력 케이블 인증에 이어 통신 케이블 인증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북미 시장 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사 측은 LSCV가 이미 북미 데이터 시장에 데이터 전송 케이블을 공급해온 만큼 기존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한 빠른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LS 에코에너지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에코노근지 장중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은 20%도 넘게 상승폭 유지해가면서 89,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신약의 중간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됐다는 소식에 주가는 장중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는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신약을 투약한 지 16주가 되는 시점에서 증상이 20% 이상 개선된 비율은 72.7%, 50% 이상 개선된 비율과 70% 이상 개선된 비율은 각각 54.5%와 35.8%를 기록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더 이상 치료 옵션이 남아있지 않은 환자들에게서 의미 있는 치료 반응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임상에서 약물과 관련된 새로운 안전성 우려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IBK 투자증권은 동일 작용 기전의 경쟁 약물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에서 부진한 결과를 보였던 만큼 이번 데이터는 신약이 비교급 내 최고 수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시간 한올 바이오파마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시간에도 상한가 꾸준히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9,900원 선 유지해내는 모습 이어집니다. 최근 조정을 보인 우리 증시, 하지만 오늘은 대내외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결되면서 다시 날아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사 간 협상 타결은 물론이고 전쟁 종식 기대감과 엔비디아의 호실적까지 겹치면서 전방위적으로 호재가 가득한 시장인데요. 글로벌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반등을 보이는 우리 시장,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투자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드디어 막힌 혈이 뚫린 것처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들이 다 겹쳤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어젯밤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냈고요. 그게 오늘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다라는 수치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면 결국에는 2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SK하이닉스 70조,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이러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불을 뿜을 수 있을 겁니다. 30만 원, 200만 원 금방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내에서는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해외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에 대해서 최종 협상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러면서 거의 종전에 임박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러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그동안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던 10년물 국채금리 어제 그제 좀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 내려왔습니다. 상승의 기류를 약간 일단 꺾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과연 어떻게 나올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엔비디아를 잠시 잊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역시나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나와도 결국에는 믿을 건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덕에 우리 시장도 여러 좋은 재료들이 섞이면서 엔비디아도 거기에 하나의 부스터가 돼줬습니다. 자, 2027년 회계년도 1분기 엔비디아 미국에서는 2월에서 4월까지가 1분기입니다. 요 1분기의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분기 매출이 816억 1,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788억 달러를 훨씬 웃돈 수치였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800억 달러 아래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것을 뛰어넘었고 이것을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면
무려 85%나 매출이 또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조정 EPS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1달러 77센트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뛰어넘으면서 1달러 87센트, 시장이 예상했던 것도 넘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무려 140%, 2배가 넘게 EPS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조정 매출 총이익률, 이익률 단도 지금 보세요. 75%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여기에 만만치 않게 지금 수익률이 나오지만 엔비디아도 그에 못지않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서 2분기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치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900억 달러가 넘어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 뭐 이번 분기에도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가이던스 수치보다도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이익률도 역시 75% 단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제 요 안에서 매출 단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야의 사업부별로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잖아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여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7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YOY 전년 대비해서 92%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20% 넘게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매출 투자 뭐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요 밑단에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 말고도 데이터 센터 컴퓨팅,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엣지 컴퓨팅 이런 다른 사업부에서도 지금 성장률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70%대 200% 가까이 30% 넘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컴퓨팅은 학습 추론용 뭐 GPU 가속기 중심의 매출을 의미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은 AI 서버랑 클러스터를 연결해주는 사업 쪽에서의 매출을 말하는 거고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 센터의 외부에서 외부의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단에서 AI를 연결해주는 이런 엣지 컴퓨팅 사업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면서 GPU를 팔면서 풀스택으로 패키지로 팔아치우는 판매를 하고 있는 매출이 전부 다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엔비디아가 이제는 GPU만 파는 게 아니라 GPU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킹, 엣지 컴퓨팅 다 이걸 통합해서 팔고 있다는 게 숫자로 드러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스택 패키징 업체로서의 엔비디아 입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게 엔비디아가 이제는 구글이라든지 TPU라든지 이렇게 맞춤형 반도체 만드는 데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로 이 컨퍼런스 콜에서도 질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젠슨 왕 CEO가 그냥 단번에 숫자 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이제 GPU만 파는 게 아니라 풀스택 패키징을 팔기 때문에 전부 다 사업 부문이 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 시장의 이 불안감을 다 떨쳐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그동안 사실 주가는 별로 재미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이때가 한참 주가가 최고치로 치솟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 물론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 매출의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 다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시죠. 최근에 한 3분기, 4분기 정도에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다시 우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이제 다시 성장 사이클을 타나 보다. 이제는 추론 쪽에서의 GPU 판매가 확연하게 엔비디아가 압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에 요 3분기에 계속 성장하는 매출 성장률이 시장에서는 중요 포인트라고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요 그래프를 한번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매출은 14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성장성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에 대한 경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젠슨 황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는 베라 루빈 출시 기다리고 있다. 블랙웰을 뛰어넘는 매출과 앞으로의 시장 장악력을 베라 루빈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원 처리량도 압도적이고 AI 팩토리에서의 마진 남는 것도 압도적이다. 지금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베라 루빈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3분기에 초도를 출하하고 2027년 4분기에 램프업 구간, 폭발적으로 성장, 생산을 늘리는 구간을 거쳐서 결국에는 20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베라 루빈이 다 깔릴 것이다. 구글도 요청하고 있고 스페이스X도 요청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이번에 엔트로픽도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죠? 클로드 엄청나게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클로드가 돈을 잘 번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과 함께 협업을 하겠다라는 중요 포인트가 시장에서 역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 엔비디아가 엔트로픽 매출이 제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엔트로픽과 엔비디아가 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엔트로픽의 매출도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이던스가 높은데 여기에다가 엔트로픽의 실적까지 판매하는 가격까지 반영이 되면 실적 가이던스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 자, 이 엔비디아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CPU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GPU뿐만 아니라 CPU도 만들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추론 과정에서 CPU가 오케스트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휘자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통합, 총괄, 관리하는 CPU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텔 이런 쪽에 그래서 주가가 잘 갔습니다. 그런데 이 CPU에 대한 의심도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어요. CPU가 점점 증가하는데 GPU로 감당이 가능하겠냐, 이것만 하면 되겠냐라고 기자들이 또 물어봤더니 젠슨 황이 우리 CPU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전틱 AI의 오케스트레이션, 호출, 메모리 관리, CPU가 집약적으로 또 기능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올해 자체 CPU 베라를 출시할 거다. 이것이 매출만 200억 달러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러면서 루빈 칩과 결합 판매되는 이제는 GPU 풀스택에 CPU까지 함께 들어가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가이던스는 또 한 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주주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역대 최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주주 환원 200억 달러 역대 최고치고요. 그리고 분기당 배당도 25배나 증가시키겠다. 주주들에게 다 보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것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젠슨 황이 중국 AI 칩을 중국 시장을 화웨이에게 많이 내줬다. 결국에는 중국에서 판매가 제약이 있었고 중국 정부도 사주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화웨이에게 중국 시장을 많이 내어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승인이 미국에서는 H200 판매 승인을 해줬지만 중국에서 아직 열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지금 가이던스에 잡히지 않는 추가적인 중국의 매출도 잡힐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쪽으로 저걸 해석해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조건이다,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행진 펼칠 수 있을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썼다. 엔비디아의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은 81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급증했다. 순이익 역시 42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엔비디아는 또한 주주들 위해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도 0.01달러에서 0.25달러로 25배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인겨현금 흐름 역시 4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압도적인 현금 동원력을 증명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도 시장 예상인 868억 달러를 웃도는 910억 달러로 제시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게이밍 반도체 사용 금지 조치 등 미중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시장의 눈높이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시험대에 올랐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 다 많은 종목들 업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 테마가 더 돈을 우리에게 벌어줄 수 있을지 첫 번째 선택해 주신 돈 되는 섹터의 테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차량용 보안 테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량 보안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AI가 결합된 이런 서비스들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차량용 보안도 중요해지는 걸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네, 미국의 도로교통국에서 정의한 이 자율주행은 네. 3단계부터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이 3단계에서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4단계로 못 넘어간 상태죠. 네. 그만큼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3단계가 고도화되면서 가끔 출퇴근할 때 차 안에서 자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사고까지 나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사고를 내서 사람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 2천억 원 정도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를 안 했고 오토파일럿을 완전히 5단계 자율주행처럼 홍보하고 팔았다 해서 거기에 소송을 당했죠. 그만큼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게 이 자동차 보안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하면 한번 사고 나서 그게 무슨 보안이 필요하나 생각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요즘 이제 나오는 최신 자동차 같은 경우 물론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직 늦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뒤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기 전까지는 아직 3단계 자율주행차를 내놓지 않겠다고 하고 있죠.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그 차를 운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공지능 AI가 운전을 하게 되고 그때 외부에서 그 자율주행차의 운행권을 탈취하면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암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안은 점점 이제 규제로서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동차 암호 보안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특히 이 시장에 먼저 진출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발목에 있는 이런 회사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면 오늘 같은 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또 현대차 같은 종목을 안 갖고 있어서 물론 너무 비싸니까 못 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자동차 보안주들에 대해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용 보안 쪽 이제 자율주행을 더 넘어서 자율주행이 보편화됐을 때 우리의 안전이나 생명이나 정보를 지켜줄 수 있을 그런 자동차 보안 관련된 사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이 차량용 보안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비교적 최근에 상장을 한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업체는 현대차나 기아랑 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이 현대차와 기아에서 자동차를 설계를 할 때 요즘 자동차는 굉장히 전장화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기계로 분리됐던 자동차가 이제는 하도 많은 전자장치가 있어서 새로운 신차를 사게 되면 그 신차에 사용하는 방법을 유튜브로 갖고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그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같이 연식이 좀 되는 사람들은 더더욱 어려운데요. 저는 아직도 제 차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설계 단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이 아우토크립트는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모델에 맞는 그 보안, 자동차 보안 기술을 개발을 해서 포팅을 하고 나중에는 이 모델이 활성화돼서 팔릴 때마다 한 대당 얼마씩 로얄티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모델들을 개발만 해왔기 때문에 개발 용역비만 받았기 때문에 매출이 별로 크지는 않지만 이제 개발된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모델로 개발이 돼서 이제 시장에 팔리기 시작하면 그 모델 한 대당 얼마씩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이 아우토크립트는 수익률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성장성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를 신규 회사라고 잘 모르신다고 이제 외면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면 이 종목은 주가가 아직 발목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발목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어렵긴 하더라도 이 아우토크립트의 보안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특히 EU에서 사이버 보안 회복력이라고 해서 이걸 CRA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유럽에서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 그 사업자는 이 EU의 CRA법에 맞춰서 보안을 강화한 자동차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유럽에서 자동차를 팔 수가 없죠. 특히나 전장화되어 있는 요즘 보면 순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EU의 CRA법에 그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나 이쪽도 하이브리드 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고, 순수 전기차를 이번에 1분기에 유럽에서 판매량이 증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CRA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자동차 보안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우토크립트의 시장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도 신규 종목인데요. 페스카로라는 업체입니다. 네. 이 업체도 상장한 지 얼마 됐지만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모델을 개발할 때 초기부터 참여를 해서 보안 인증을 하는데요. 이 업체는 특이하게 앞에 말씀드렸던 아우토크립트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때 들어가서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매출은 좀 있지만 수익성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페스카로는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모델에만 들어가서 수익을 냈습니다. 흑자 기업이라는 뜻이죠. 1분기 실적도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스카로는 전체 매출액의 70%가 이런 보안 쪽, 자동차 보안 쪽에서 나오고, 나머지 30%는 제어기라는 하드웨어 쪽에서 나옵니다. 자동차 부품을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업체가 최근에 모트랩이라는 이 자동차 전장 쪽 부품 사업을 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 이 상장한 돈을 갖고 하는 겁니다. 상장할 때 이제 공모작을 받죠. 그리고 JS 오토모티브라는 회사도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것도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보안 쪽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 유형이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상장 이후에 이쪽 섹터 자체가 좀 시장에 소외되다 보니 이 페스카로도 그렇고 아우토크립트도 비슷하게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말뜻은 여러분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금부터 공부해서 들어가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발목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스카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지금 자동차 쪽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보안 쪽은 향후 로봇 쪽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모빌리티에 적용될 수 있는 보안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넓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량용 보안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업종, 사업이다라는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토픽 종목 골라주시죠.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자동차 보안하면 묻지 더 따지지 말고 그냥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IT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의 모든 IT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새로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SI업도 이 회사가 다 합니다. 이 말뜻은 현대차가 됐던 기아가 됐던 현대 모비스가 됐던 뭐 다른 현대 글로비스나 현대 위아나 이런 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해도 거기서 나온 모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은 현대 오토에버로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주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이 업체는 향후 이제 자동차 쪽에 자율주행으로 갈 때 이 자율주행 자동차들 한 대 한 대를 모두 관제를 하게 됩니다. 그 관제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 쪽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그러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 올 하반기에 파일럿해서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휴머노id 로봇을 1000대 정도 생산을 해서 실제 미국에 있는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메타플랜트에 직접 투입을 해봐서 테스트를 하고 향후에는 한 3만 대, 뭐 2만 5천 대에서 3만 대 정도 얘기 나오는데요. 생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로봇 한 대 한 대에 대한 이 관제를 또 현대 오토에버가 합니다. 그 말은 현대 오토의 시장이 지금부터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을 더 벌 겁니다. 지금 60만 원대 주가 이거 굉장히 싼 겁니다. 여전히 싸 보이고요. 매수가는 62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0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8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량 보안, 뭐 여기에 뭐 로봇 모멘텀도
현대 오토웨번이 있잖아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런 것까지 버무려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한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100만 원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어떤 섹터인지 공개합니다. 자, 의료기기 테마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의료기기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이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난 5년 동안 이 의료기기 쪽은 우리나라가 해외로 많이 수출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를 이루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뭐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게 많았지만 지난 5년 사이에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런 때 우리나라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의료기기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했고 해외 인증도 받으면서 해외 수출량이 늘어났죠. 이 말뜻은 이 의료기기들은 수출 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무역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 주가를 보시면 지난해부터 해서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외 선진국들의 이 인증을 꾸준히 나라별로 받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 또 EU 같이 큰 시장들에서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의료기기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타이밍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수출로 또 재미를 보고 있는 의료기기 쪽. 그럼 종목들 좀 체크해 보시죠, 바로. 네, 뷰역스라고 있는데요. 뷰역스는 뷰역스? 쉽게 말씀드리면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쪽이고 실제로 이 엑스레이를 많이 수출하고 있고 여기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엑스레이 모델들을 이 의료기기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그 나라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정지 현상, 즉 멈춰 있는 엑스레이 사진 한 방 찍는 그 디렉터에 대해서 이번에 이 모델 5종에 대해서 MDR이라고 해서 유럽에 이런 판매를 하기 위한 인증입니다. 이걸 새롭게 받았죠. 그만큼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9%나 증가했고 네. 당기순이익도 338%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두 번째 종목은 메주입니다. 메주라고 이름이 좀 그렇죠. 메주 같긴 한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업체고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지만 나이가 좀 되시면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심장이 좀 나쁘다 하면 웨어러블 심전도기를 몸에 달고 하루 종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장이 잘못 뛰든 갑자기 막 심하게 뛰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런 그 제품이 하이카드라는 제품을 이 메주가 생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이카드가 말 그대로 이제 병의원들에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고 이번에 그 전년 대비해서는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분기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의료기기들이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만히 보시면 아직 싸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몇백만 원짜리를 보시면서 저거 사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면 그보다 훨씬 싼 가격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자, 앞으로의 성장성 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의료기기 쪽에 탑픽 종목은 뭘로 보세요? 메디아나입니다. 메디아나? 이 환자 감시 장치라고 해서 우리나라 병원 가보시면 있는 환자 감시 장치는 거의 다 메디아나 겁니다. 네. 메디아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석권을 했고 이걸 우리나라에 있는 말 그대로 많이 판매했다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메디아나를 공부해 보시고요. 이 회사는 매수가는 17,000원, 목표가는 3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쪽을 이제 앞으로의 성장 산업으로 또 수출 데이터로 실적도 뒷받침되어주는 업종으로 저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뭐 많이 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따라잡는 것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업종 그 안에서 의료기기 테마 섹터를 골라주셨으니까 저희 그 안에서 메디아나 탑픽 종목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뉴욕 증시 상장을 공식화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IPO 기록 경신에 나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 설명서를 제출한 스페이스X는 이르면 다음 달 11일 주식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장이 추산하는 기업 가치는 최대 1조 8천억 달러로 이는 모기업 격인 테슬라의 시가총액마저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다. 하지만 거대한 성장성과 동시에 막대한 투자 부담이 공존했다. 스페이스X는 올해 1분기에만 46억 9,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동시에 19억 4,3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든든한 캐시카우인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지만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정비 지출이 여전히 발목을 잡았다. 이번에 조달된 천문학적인 자금은 머스크의 수건인 우주 기반 AI 생태계에 집중 투입된다. 스페이스X는 AI 스타트업 xAI를 합병한 데 이어 테슬라와 손잡고 우주 환경용 반도체를 만드는 테라팹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지구를 넘어 우주 공간에서 AI 연산 인프라를 돌리겠다는 머스크의 상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월가는 이번 상장을 기점으로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대형 AI 기업들의 연쇄, IPO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 마켓 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상승 탄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조금씩 더 높아지네요. 장중에 7,777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지금도 7.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1,100선 회복하면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수급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현물에서는 순매도를 좀 줄였어요. 장 초반에는 1조 넘게 현물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이제 현물 매도를 줄여가면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순매도가 잡히고 있고요. 선물 시장 계속 체크해 드리는데 선물 시장에서 오랜만에 지금 외국인이 8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 현물 매수 그리고 기관도 함께 현물 매수를 해주니까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궁금하시죠? 7%대 상승세 30만 원 다시 도전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더 높은 상승 탄력 200만 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고 SK스퀘어도 116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종목 이야기하면서 시장 온도를 느껴봐야겠죠?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주가가 엄청납니다. 물론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전자, 그리고 전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네. 화재, 물산까지. 자, 삼성 어쨌든 일단은 고비였던 노사 협상이 타결이 되고 이제는 삼성의 어떤 부분을 저희가 더 집중해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바로 8천을 회복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해줬던 현대차 그룹 네네. 관련주들 다시 또 올라오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삼성물산을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간 지주회사인 SK스퀘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생명도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전에 이미 다 말씀해 말씀을 주셨죠.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가의 복원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물산이 왜 중요하냐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재용 회장을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이재용 회장 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36% 갖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삼성물산이 있는 거고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생명 지분을 또 20% 내에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삼성생명이 바로 10% 내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구마 줄기 엮듯이 쭉 끌어올리면은 그 정점에 삼성물산이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도 5% 이상 보유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요즘 뭐 아주 좋지 않습니까? 웬만한 그 계열사들은 지분을 다 조금씩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지분 가치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증권사 하우스에서들 지주사들의 할인율을 이제 조금씩 축소를 시켜야 된다. 맞아요. 이런 이제 재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겠고 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비 투자에 따른 실적 안정성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전 쪽과 관련돼서는 뭐 대표적인 게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다 있습니다만은 삼성물산도 원전 시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 이렇게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니까 조금은 좀 눌림이 연출되기를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주었고요. 바로 이게 이제 2월 달의 고점이었었죠. 그래서 36만 원 넘어갔다가 또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이 크게 한번 이렇게 이제 5월 달에 연출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눌림 과정이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연출이 됐고 직전에 이 고점대들을 오히려 이탈하지 않고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곧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현재 이 조정을 보였을 때 하단의 자리 35만 원, 6만 원이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네.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연출이 돼준다면 뭐 직전 고점 뭐 충분히 돌파하러 가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뭐 40만 원 이하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40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대가 놓여져 있는 53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오늘도 뭐 12%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제는 학습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SK 하이닉스 그 위에 스퀘어 이제는 SK 지주사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똑같죠. 전자, 그다음 생명, 이 물산까지 올라오면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파는데 지주사들을 엄청 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저평가에 해소하는 원년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도 볼까요? 뭐 어김없이 뭐 같은 괴뢰입니다.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도 오늘 다시 또 100만 원 돌파를 하면서 뿜어내고 있는데 SK 스퀘어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저점 매수 그리고 이격 축소 과정 이후에 추가 매수 또 이격이 과도하면 일부 이익 실현하시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채우시고 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6차 목표권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종목이죠. 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시총 상위 종목으로도 이제 순위권에 올라올 정도로 하이닉스 지분 지난번에 이제 2월 달에 자사주 소각까지 해서 20%에서 20.5%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증권사에서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SK 스퀘어의 순자산 가치가 273조 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한 150조 원 정도란 말이죠. 시가총액이.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5월 초에 이 종목의 목표가를 6차 목표가까지 해가면서 150만 원을 제시했는데 어제 그제 이번 주 들어와서 일부 하우스에서들 목표 주가 145만 원으로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SK 스퀘어는 뭐 더 말이 필요 없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추가적인 그러한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소각 거기에 이제 배당까지도 지금 뭐 시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SK 스퀘어가 하이닉스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또 SK 스퀘어의 관계사들과 관련돼서 영업행위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업도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주사로서의 어떤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ADR 발행 추진에 따라서 지분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경영권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지분을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최소한도 현재 20%가 넘는 지분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통 물량도 좀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목표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물론 뭐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어떤 변동성에도 같이 연동은 됩니다만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적인 급등을 하면서 이격이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될 때는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의 반등과 마찬가지로 조금만 계기가 돼준다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번 구간에서도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공세도 많이 이제 약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주가가 급등을 할 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또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요. 그리고 또 밑에서 어느 정도 이격 좁히는 과정이 진행될 때는 매도 규모가 급감을 한다든가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 이런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급등할 때 흥분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조정이 연출이 될 때는 내가 좀 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스퀘어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갑니다. 의심하지 마라 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SK스퀘어. 오늘은 근데 급등하니까 조금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뭐 만만치 않게 강한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이제 고민이 많아지십니다. 지금 뭐 삼성, SK도 출발했지만 가장 최근에 5월에 제일 뜨거운 건 사실 LG 쪽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4월 말 5월 초에 여러분들께 특징주로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LG가 달라졌어요. 네,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30% 이상 급증해 주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이제 접한 바가 있고요. 네. 사실은 또 이제 가전의 시즌이 또 돌아왔잖아요. 뭐 이러한 부분들 캐시카우 역할 충분히 하고 또 가을에 결혼을 앞둔 상태 속에서 지금부터 혼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흐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생활 가전이라든가 전장 부분의 합산 매출이 최초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도 이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성장의 엔진을 뭘로 가느냐? 결국은 로봇 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특히 오늘 모습을 보시면요. 네. 주봉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일봉이고요. 간단하게 볼까요? 예, 주봉에 보면은 이 이격을 다 좁혔습니다. 지난주에 급등했다가 이번 주에 급락하면서 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런 모습. 이거는요.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21선 지지로 확인이 된 거고요. 네. 우상향 패턴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핫한 뜨거운 종목들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소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